작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불법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해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변호인 팀으로 합류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제나 앨리스 변호사가 갑자기 공화당을 떠나겠다, 탈당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어제 저녁에 나온 발표입니다만은 지금 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됐을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그녀가, 그리고 지금 사실 뉴스맥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 그 The Just the Truth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이 보수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지금도 사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변호사가 왜 갑자기 그만둔다라는 선언을 했을까? 지금 이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앨리스 변호사는 어젯밤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오늘 공화당이 보수주의자들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공화당을 탈당하겠다. 지금 공화당은 진정한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나는 미국의 헌장과 미국 헌법으로서 우리의 독립선언을 옹호하는 진실 보수주의의 원칙을 옹호할 것이지만 비록 보수적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정당의 편에 서서 그것을 따를 수는 없다. 예. 이게 약간 보수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단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라 라는 식의 그런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라고 저희가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지금 너무 돈과 결탁이 돼 있다. 지나치게 돈만 밝히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너무 밝히다 보니까 지금 부패했다. 현재 지금 RNC 의장을 맡고 있는 로나 맥데니얼 이 이제 의장을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로나 맥데니얼 사퇴해라라는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로나 맥데니얼이 알고 봤더니 이제 롬니 집안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사회자하고 제나 앨리스하고 두 명이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롬니 집안이라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습니다. 근데 이 롬니가 왜 도대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별거는 아니지만은 밋 롬니 연방 상원의원하고 지금 RNC의 의장을 맡고 있는 로나 맥데니얼하고는 이 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밋 롬니 상원의원의 동생인 스캇 롬니가 있는데, 스캇 롬니가 지금 로나 맥데니얼의 아버지, 친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스캇 롬니와 이 밋 롬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맥데니얼 의장한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할아버지는 조지 롬니라고 해가지고 이 미시간주에서 주지사를 3번이나 한, 그리고 1968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섰던 아주 전력이 대단한 그런 그 정치가 집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 자체가 아주 뭐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기득권층, 공화당 내 기득권층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제 가문이다. 롬니 가문. 근데 이제 그런 그 롬니 가문의 손녀딸이 지금 현재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는, 전국 공화당 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73년생이니까 이제 아직 40대 후반, 뭐 젊은 나이죠. 근데 지금 이 공화당 전국 의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더 어린 제나 앨리스 의원이 이제 박차고 나온 겁니다. 당신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유와 정의의 원칙을 모두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우리 헌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심지어 그 제나 앨리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로나 맥데니얼 의장이 헌법을 제대로 알고나 있기나 하냐라는 식으로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녀는 기부자와 기금 모금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들이 이러한 거짓말들을 회피할 수 있고 실제로 워싱턴에서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어떻게 행동하던 간에 공화당원들이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으니까 이 지도부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헌법적이지도 않거니와 보수주의적이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Enough is enough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 직접 진행하고 있는 Just the Truth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이제 선언을 어떻게 했냐면, 로널드 맥데니얼을 포함한
그들 모두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 지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지금 사임해야 한다. 오늘부로 나는 당에서 떠난다. 나는 내 유권자 등록을 바꿀 것이고, 유권자 등록할 때 본인이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도 등록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적을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유권자 등록에서도 당적 지워버릴 것이고, 그 정당이 보수적이길 원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나는 더 이상 공화당이 아니다. 지금 공화당은 보수적인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공화당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나는 그냥 당적 없이 무소속으로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진실을 위해 홀로 서더라도 진실을 옹호할 것이다. 나는 진실을 위해서 내가 외로움, 왕따를 당할지언정 진실을 나는 따르겠다. 타협된 부패한 다수결은 참여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다 완벽한 조합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워싱턴에서 부패한 이기주의 정치인들의 기계에 맞서 우리의 원칙을 옹호해야 한다. 부패한 워싱턴의 이 정치인들, 저희가 이제 정치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고자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고 따랐던,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이 있었던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워싱턴에만 가면, 연방 의원이 돼서 워싱턴으로만 가면 도대체 어떤 로비스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하길래 다들 거기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뭉글져 가지고 부패하는 이런 식으로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돈 문제가 결국에는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부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지금 하면서 과감하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이제 발단이 된 것은 일단은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때문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워싱턴 포스트에서 내놓은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저스틴 라이머, 그러니까 저스틴 라이머는 변호사인데 지금 RNC의 수석 변호사입니다. 이 RNC 쪽의 수석 변호사가 작년 11월 28일 날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하고 제나 앨리스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것은 법원에서 법원 밖에서 사람들한테 그냥 그 놀림당하고 있는 애들 장난 같은 것이다. 조크라고 합니다. 이 농담하냐라는 식의.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낸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정선거에 대응하는 소송을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논조에 이제 이메일이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메일을 실제로 또 다른 또 당원들한테도 돌렸던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이 하나 나왔는데, 마이클 울프라는 사람이 쓴 책에, 랜드슬라이드라는 책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거리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공화당에서도 혹시 이게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가, 혹시 선거 결과를 좀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해서 사람들이 좀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를 뒤엎기는 어렵겠다라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당내에서 당론이 그렇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한 꼴이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책에도 나오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제 그런 기사를 쓴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기사를 썼던 이유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애리조나주며 펜실베니아며 조지아며 이런 여러 주에서 작년 대통령 선거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하고 포렌식 감사를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민주당 측의 사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 좌파 언론들, 가짜 미디어들이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라는 건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다, 뿌리가 없는 거다, 이제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들을 쓰는 겁니다. 심지어는 공화당에서조차도 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라는 거 없는 것으로 사실은 공화당 쪽에서 내부적으로 결론 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논조로 지금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건 자기네들끼리 그냥 내부적으로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밖으로 공개가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나 앨리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법원에서 투쟁을 벌였는데 그것을 그냥 조크, 그냥 농담 따먹게 하는 식으로 폄하하고 그리고 우리가 법원에서 사람들한테 비아냥이나 받고 놀림이나 받았다고 하는 이런 식의 폄하된 그런 표현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이 RNC 쪽에 변호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RNC 측에서 이 변호비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액수가 요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해주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서포트한다,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RNC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하고 이름을 써서 후원금을 모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 사진 함부로 쓰지 말아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어떻게 사바사바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묵인해주고 넘어가는 것으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RNC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모아들인 돈이 선거 이후에 모아들인 돈이 2억 2천만 달러나 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2억 2천만 달러나 되는 돈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진 것이 잘못됐다는 걸 뒤집기 위해서 사실은 모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거를 어디에 썼는지 이 돈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확실하게 공개된 것이 없다. 더 게이트웨이 푼딧이 이걸 또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RNC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 먹기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모습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막 이제 공격을 하면서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공화당하고 거리를 두겠다라고 이제 나가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나 맥데니얼 이 RNC 의장은 뭐라고 오늘 또 아침에 뉴스맥스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제나 앨리스가 이 마이클 울프가 쓴 랜드슬라이드라는 책에 나온 내용 때문에 화가 난 건데 그 랜드슬라이드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라이먼이 그런 이메일 사람들한테 보내거나 그런 적 없다. 이게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인터뷰 중에서. 그런데 앨리스 변호사가 그 로나 맥데니얼의 인터뷰를 보고 바로 트위터에다가 그 이메일 캡처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 이메일 캡처한 사진에 보면은 맥데니얼이 거짓말했다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나는 것이죠. 그 이메일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라이먼이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온 것이나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거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데니얼이 자기 변명하려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거짓말한 게 들통나는 꼴이 돼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맥데니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입장이 좀 난처해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을 또 살짝 바꿔서 여기 이거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지금. 지금 제나 앨리스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바이든 그리고 이 척 슈머 이런 사람들을 지금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우리끼리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 상원, 하원 다 뒤집어서 공화당이 지금 주도권을 가져오는 다수당이 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당장 오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하는데 그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 공화당에서 광고를 낸다고 합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그들의 위선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위선을 떠는 바람에 원래 조지아에서 열려야 될 이 야구 경기가 지금 콜로라도에서 열리고 있다라는 광고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광고 오늘 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 19개의 소송에 지금 RNC가 참여하고 있다.
19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조지아주의 선거법에 관련한 소송. 전에도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죠. 연방 법무부에서 지금 조지아주가 새로 만든 선거개혁법을 가지고 문제시해서 이거 유권자 탄압이다. 그럼 문제시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조지아 주정부의 변호팀에 합류를 한 팀 중에 하나가 바로 RNC입니다. 공화당이 직접 나서서 변호팀에 합류해서 이거를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송들이 19개나 되는데 지금 공화당 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도 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서포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매하죠? 예, 애매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고 누구 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지 상당히 좀 애매한. 예. 근데 저는 참 이게 또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지금 한국의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이게 비슷한 문제 아닙니까? 예? 보수가 보수다워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보수다운 당이냐 하는 논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이제 타락했다 하고서는 박차고 나오는 사람은 아직은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상하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다들 호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 당으로 들어왔으면 하고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은 또 많고 그런 거 보면 참 이 정치판이라는 게 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 제나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충실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끼리 서로 야합을 하는 부분들, 어떤 그 정치 공학적인, 정치 역학적인 셈법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한다거나 야합하거나 뭐 타협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민주당 극좌로 빠져 있는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서 공화당이 그런 애매한 모습을 보여가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 정치꾼의 모습으로 전락한 모습으로 이 지금 보수 정당이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아니란 모습이다라는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해봅니다. 이 싸움이 과연 이제 누가 이기는 모습으로 될지 저희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람니는 대표적인 라이노 집안인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람니 집안이 라이노 집안인데 지금 그 람니 집안의 진려가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이끌고 있고 겉으로는 공화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은 공화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보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지는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용기 있게 일단은 제대로 된 진짜 보수가 되라라고 일갈하고 지금 나왔는데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할지 그것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